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CSS, 스타일시트의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HTML이 문서에 내용을 입력하는 거라면 CSS는 문서에 디자인을 입히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화면 보시면 왼쪽에 회원가입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는 HTML 태그만 사용을 해서 적당하게 내용을 입력한 상태입니다. 보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동작하는데 무리가 없죠. 근데 여기에 CSS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입히게 되면 훨씬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렬도 들어가고 읽기 쉽게 공백들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버튼의 모양도 바꿔줬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CSS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CSS가 더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정보24 사이트예요. 왼쪽 화면은 PC에서 봤을 때 화면입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가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원스톱 서비스도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얘를 모바일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가로로 길게 나열되어 있던 항목이 자동으로 두 줄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PC용 화면과 모바일용 화면을 따로 만드실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CSS를 이용을 하면 좀 더 품을 덜 들이고 좀 더 쉽게 화면 크기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바뀌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CSS입니다. 자, CSS는요, 사용하는 형식이 있어요. 맨 앞에 오는 거를 선택자라고 하고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적용할 스타일 규칙들을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면은요, 선택자가 P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P 태그를 사용하는 요소들 뭐였었죠? 텍스트 단락이에요. 텍스트 단락은 다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속성들을, 스타일들을 적용해줘 라는 뜻입니다. 뭐 텍스트 얼라인이나 컬러 같은 속성을 우리는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이 규칙들을 다 똑같이 텍스트 단락에 적용하고 싶을 때 P라는 선택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선택자 안에 스타일 규칙이 두 줄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줄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줄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미콜론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는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왼쪽같이 여러 줄을 표시하는 건 사용자, 개발자가 읽기 쉽게 작성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최대한 코드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경량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스타일은요, 크게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과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이라는 것은 브라우저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H1과 P를 사용한 내용이 있다고 해볼게요. H1은 뭐였었죠? 제목을 나타내고 P는 텍스트 단락을 나타냅니다. 얘를 브라우저로 확인을 하면 H1은 제목이라서 좀 더 굵고 크게 표시되고요. P는 일반적인 본문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제목을 굵고 크게 표시해줘. H1은 이 정도로 표시하고 H2는 이 정도로 표시해줘 라고 하는 게 웹 브라우저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 스타일이에요. 이 기본 스타일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은요, 인라인 스타일과 내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가 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거는 이런 선택자와 스타일 규칙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태그에다 직접 스타일 속성을 이용을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딱 거기 하나만 적용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서 안에 아무래도 스타일 규칙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 스타일 규칙만 묶어서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을 스타일 시트라고 하고, 스타일 시트가 문서 안에 들어있으면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규칙 묶어놓은 스타일 시트가 별도의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인라인 스타일과 내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 만드는 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선택자 몇 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니버셜 셀렉터, 전체 선택자라는 것입니다. 전체 선택자는요, 웹문서 전체에 다 적용이 돼요. 이 전체 선택자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에스테리스크, 별표입니다. 그리고 별표 옆에 중괄호 안에 스타일 규칙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타입 선택자라는 게 있어요. 타입 선택자는 특정한 태그를 사용한 부분에 모두 한꺼번에 적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P라는 선택자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P 태그를 사용한 것은 모두 다 이탈릭체로 바꿔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서에는 P 태그를 사용한 텍스트 단락이 3개 있습니다. 그럼 이 3개의 단락을 모두 이탈릭체로 표시하게 돼요.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을 타입 선택자라고 하고, 선택자는 그 태그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클래스 선택자와 아이디 선택자가 있습니다. 클래스 선택자와 아이디 선택자는요, 특정한 부분에만 내가 스타일 규칙을 넣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선택자예요. 클래스와 아이디가 같은 기능을 하죠.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자 이름을 지정을 할 때 마침표를 사용을 합니다. 마침표 뒤에 액센트라고 이름을 붙이면 액센트라는 클래스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뭐 테두리는 이렇게 하고 여백은 이렇게 하고라고 스타일 규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액센트라고 하는 클래스 스타일을 만들면 얘를 적용을 할 때는요, 클래스 이퀄 액센트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클래스 스타일은 문서 안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디 선택자는 아이디 스타일을 만드는데 얘도 특정 부분에만 적용하는 거 맞고요. 아이디 선택자를 지정을 할 때는 마침표가 아니라 파운드, 샵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샵 컨테이너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아이디 선택자를 지정을 한 것이죠. 컨테이너라는 선택자를 사용을 할 건데 얘는 이렇게 이런 규칙을 지정을 해줘. 그러면 이 컨테이너라는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얘를 적용을 하고 싶을 때는 적용하고 싶은 대상에다가 아이디라는 속성을 씁니다. 그래서 얘를 아이디 선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만드는 스타일에는 이제 인라인 스타일과 내부 스타일 시트와 외부 스타일 시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것은 딱 원하는 그 부분에다가 스타일 규칙을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만일 여기 첫 번째 텍스트 단락에다가 제가 글자를 빨간색으로 바꾸라고 지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스타일은 하고 컬러 값을 레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부분 하나에만 지정이 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첫 번째 단락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라인 스타일을 사용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지만 만일 나중에 이 스타일을 수정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코드를 다 뒤져봐야 돼요. 지금은 간단한 코드지만 실제로 웹사이트 코드는 엄청 길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뒤져서 수정해야 된다라는 아주 힘든 일이 있죠.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은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만 적용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내부 스타일 시트는 뭐냐? 이 문서 안에서 쓰는 스타일 규칙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내부 스타일 시트를 작성을 할 때는 이 닫는 헤드 태그 직전에다가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사용해 줍니다. 요 안에 여러 가지 스타일 규칙들을 넣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 타입 선택자를 넣으셔도 되고 전체 선택자를 넣으셔도 되고 아이디 선택자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 선택자를 다 이 안에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P라는 선택자를 사용해 볼게요. 그럼 뭐였었죠? 타입 선택자입니다. P 태그를 사용한 요소에는 모두 다 적용을 해줘.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해줘 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이것은 글자를 이탈릭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보면 P 태그를 사용한 곳에 모두 이탈릭체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입 선택자를 사용하면 해당 요소에 다 똑같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클래스 선택자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액센트. 클래스 스타일을 정의할 때는 마침표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얘를 굵게 만들고 글자를 블루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속성들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니까 굳이 지금 기억하시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액센트라는 스타일을 만든다는 것만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액센트라는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얘를 적용하려면 무슨 속성을 쓰죠? 여기다 한번 H1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클래스라는 속성을 씁니다. 그리고 이름은 액센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마침표 붙이시면 안 돼요. 자, 액센트라는 스타일을 내가 스타일 시트 안에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H1에다 적용을 해줘 라는 뜻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보면 굵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이디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디는 무슨 기호를 썼었죠? 샵 기호를 씁니다. 액센트 2라고 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은 아닌데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이 없어서 저는 이제 배경색을 주고 글자색을 바꿔본 거예요. 얘를 적용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어디다 할 거냐면 레드양 요 제목에다 다시 하고 싶습니다. 클래스 지우고요. 방금 만든 아이디 스타일을 넣고 싶어요. 그 경우에는 속성 아이디 값을 이용을 하고 액센트 2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까만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클래스 스타일과 아이디 스타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클래스 스타일은 원하는 곳에 어디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클래스에서 액센트 이렇게 하면 굵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가능하죠. 근데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아이디 스타일은 문서에서 한 번만 쓰셔야 돼요. 아, 두 번 쓰면 에러 나나요? 아니요, 두 번 써도 에러가 나진 않습니다. 쓰면요 이렇게 되긴 해요. 근데 이 용도가 아이디라는 것은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쓴다라고 우리가 이미 약속을 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뭐 자바스크립트랑도 연결해서 코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디 스타일을 두 번 쓰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서 아이디라는 속성은 문서 안에서 각 요소를 구별짓기 위해서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구별짓기 위한 속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을 때는 주로 클래스 스타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예 아이디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던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 스타일과 아이디 스타일의 차이점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서 안에 적용할 스타일들을 모아놓은 것을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그럼 외부 스타일 시트는 뭘까요? 스타일 정보만 외부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연결해서 링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외부 스타일 시트입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스타일 태그 사이에 있는 스타일 정보만 따로 잘라볼게요. 그리고서는 현재 이 폴더 안에다가 새 파일을 만듭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의 확장자는 CSS예요. 제가 그냥 my.css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스타일 정보를 입력을 해요. 이외에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다른 스타일 정보들도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장을 하고 이때 스타일 태그 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이 내부 스타일 시트에서는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했지만 외부 스타일 시트에서는 링크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링크 태그는 웹문서에 외부 문서를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태그예요. 여기다 REL, 릴레이션의 줄임말입니다. 가져오려고 하는 파일이 어떤 파일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스타일 시트 파일을 갖고 올 거야. 라고 릴레이션을 스타일 시트라고 해주고 가져올 파일은 href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줘요. 내가 방금 만든 my.css 파일을 가져와줘.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브라우저로 확인을 하면 여기는 지금 스타일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인라인 스타일 하나밖에 없고 액센트 2라고 하는 아이디 스타일도 지금 여기는 없어요. 어디에 있죠? my.css 있습니다. 이 my.css에 있는 액센트 2라는 아이디 스타일을 가지고 와서 적용해 줬어요.
웹 문서는 워낙 많은 스타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타일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타일의 우선순위예요. 한 요소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적용됐을 때 어떠한 게 먼저 적용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꼭 아셔야 되고요. 스타일은 태그들의 포함 관계에 따라서 부모 요소에 적용된 스타일을 상속받기도 하고 상속이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소스 순서와 한정 짓는 그 범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그 스타일 시트에 스타일 규칙들을 나열을 하잖아요. 거기서 느낌표 임포턴트라고 붙이면 어떠한 스타일보다 우선 적용이 됩니다. 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적용돼야 되는 스타일이야. 이랬을 경우에는 느낌표하고 임포턴트라고 붙여주시면 되는데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스타일들을 다 눌러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라인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스타일 속성 이용해서 만들었었죠. 특정한 태그 하나에만 딱 적용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걔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되는 건 아이디 스타일입니다. 클래스 스타일은 문서에 여러 군데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아이디는 딱 한 번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범위가 좁을수록 더 빨리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가 클래스 스타일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타입 스타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떨어지죠. 클래스는 특정한 요소를 지정을 해서 스타일을 적용하지만 타입은 그 태그를 사용한 요소 전부 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여기 P라는 스타일에다가 컬러를 하나는 블루라고 해보고요. P라는 걸 또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P들이 여기가 또 헷갈리니까 지워볼게요. 여기 있는 이 P 텍스트 단락에 어떤 색상이 적용될까요? 이 경우에는 똑같은 선택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면 나중에 작성한 코드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브라우저로 볼게요. 네,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같은 선택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면 나중에 작성한 코드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스타일 상속인데요. 자식 요소에서 별도로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부모 요소에 있는 스타일 속성들이 전달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div라는 요소에다가 색상을 지정을 해 볼게요. 다 지우고요. div라는 요소에 제가 컬러를 레드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H1이나 P나 여기에 아무런 글자 속성을 지정하지 않고 오로지 div라는 태그에만 색상을 지정을 해줬어요. 여기 포함 관계를 보면 div 태그 안에 H1 태그와 P 태그가 들어있습니다. 이랬을 때 div를요 부모 태그라고 하고 그 안에 포함된 P 태그를 자식 태그라고 합니다. 자식 태그에서 별도의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모 요소, 부모 태그에서 적용된 스타일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것이 스타일 상속이에요. 저장을 하고 한번 브라우저로 볼게요. 저는 H1과 P 요소에다가 글자색을 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빨간색이 표시되는 이유는 이 H1과 P 요소의 부모, 즉 div에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타일이 그대로 자식 요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스타일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글자색은 상속이 돼요. 근데 배경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배경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모든 스타일 속성이 다 상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글자 색이라든지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모 요소에서 자식 요소로 상속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CSS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스타일 규칙을 만드는
여러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